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새벽 5시 45분입니다. 해외에서 좀 많이 계시는 분들이 좀 보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 시간 기준이니까 앞으로 보실 적에 제가 말하는 그 시간대를 좀 체크하시면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을 드리고 찰나에 이제 꺾여버리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간 그리고 이제 뭐 24시간 지났으면 이 사람이 24시간 전에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트 비트코인 차트 보기 앞서서 나스닥을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네. 사실 나스닥 증시가 우리가 미국 증시이고 우리나라 또 경제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였던가 우리 나스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12,500포인트에서는 이제 인생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음봉입니다라는 말씀 드렸고 10월 달은 일단 이 구간에서 1,600포인트 밑에서는 롱 칠 거라는 말씀을 제가 실제로 드렸었죠. 그죠?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직접 하지는 또 못했네요. 일과가 있다 보니 실제로 매매를 하는 타이밍이 선물이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차트를 보고 있지 못하니까 쉽사리 롱을 치고 이제 편하게 마음 원래를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을 좀 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롱자리입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올라갈 적에 그죠? 이때는 그래 뭐라 그랬지? 여기가 먼저일지 여기가 먼저일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동안 나스닥 차트는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11,500포인트 정도 그리고 많게는 12,0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향이 유효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 구간에서 요 정도 흐름에서 있죠. 이렇게 나온다면 요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4시간 차트 기준이니까 뭐 이번 달 중하순 정도 해가지고 반등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손절 잡으셔야 돼요. 선물을 아시죠?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하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정도 흐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흐름, 예전에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말씀드렸던 흐름에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1600포인트 정도에서 1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그림을 아마 그려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차트 말씀드렸다시피 잘 맞으면 저도 기분이 좋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반반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 일단 이런 그림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나스닥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도 우리가 일정한 특정한 지점들이 이탈되게 되면 손절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요 반등판은 요 끝에 나온 반등판은 꽤나 의미 있는 흐름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롱은 이거에서 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톡톡톡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점을 잡으실 분들은 아주 조금 만나 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선물 입장에서 우리 이제 선물 나스닥 이제 선물이죠. 해선 입장에서는 그 작은 흐름 몇백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과 이런 흐름은 잘 좀 떨어져 가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손절을 주고 터졌다 이런 거 다시 올라가 버리면 손 빨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런 부분은 직접 좀 대응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에 있는 코스피도 아마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여기 있나요? 그죠? 1400포인트까지 그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피도 지금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돌아서 빠진다면 빠지겠죠. 이 구간 코스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고점을 넘기는 그런 흐름 삼상이라고 하죠. 넘기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죽어버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은 고점을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또 그런 구간이 생길 수 있겠죠. 좀 저점 4시간 장인 저점이 좀 낮아져 가고 있어요. 그죠? 4시간 장인 저점이 낮아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 4시간 차트 맞습니까? 맞네요. 4시간 차트상 저점이 낮아져 가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만약 타락 다이버스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아프게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이 구간은 또 강력한 또 매수 라인으로 자리 매매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도 그 정도 살짝 넘어가는 정도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요간 또 인버스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코인 차트는 그렇게 볼만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작은 종목들이 좀 둘둘 튀고 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자, 네. 뉴스는 볼 게 없어서 넘어왔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여기서 엉덩이 떨어지고 올라가려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그죠? 로스컷을 딱 잡으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지면 아파요. 어쨌든 요거는 지금 현재 로스컷 잡으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나스닥과 코스피가 다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에서는 의미가 좀 있고 지금 현재 비트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요 지점에 대한 이 지점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차트 보세요. 직접 핸드폰 보시면서 이 지점이 대충 얼마쯤이지? 1230만원보다 조금 높은 지점 정도구나. 요 캔들 밑에는 로스컷을 잡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구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손절이 짧잖아. 그쵸? 짧은 손절 몇 번 나가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도 언제였더라? 여기였던 매수기 매수 포인트라는 말씀드리고 이걸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이제서 이제 좀 사볼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식상은 그렇지만 지금은 도전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1300 몇십만원 포인트에서 잘라 주셔야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존버할 타이밍보다는 지금은 단타 트레이딩 알고 계시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작은 금액으로 단타 치는 그런 흐름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승파가 진행이 되면 눌림목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상승장을 즐겨 나가는 것이다. 똑같은 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리플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오늘 단톡방 얘기가 많았어요. 리플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플랩스사의 리플사가 추진해가는 이런 인물들도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 모양새가 왜 이 모양이 꼴이냐. 뭐 리플에 대한 가치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뭐 다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비트빈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플은 현재 물량이 계속 공급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이라는 것을 급등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력이라는 친구는 분명히 세력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산수의 원리거든요. 내가 10개의 종목이 있는데 10개가 뭐 주식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근데 이게 10명이 나눠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가격에 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올릴 만한 돈이 없잖아. 매물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일정한 사람이 5개 이상 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야 이거 나한테 팔아. 내가 비싸게 사줄게 라고 해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고요. 그게 세력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는, 그러니까 현금이 남아있는 아주 큰 집단이 존재를 할 거라는 건데 이 물량이 계속 풀리니까 그 집단이 물량을 비싸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플은 지금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300원 정도 전후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파동을 계속 요동을 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은 300원인가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상승파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리플 이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리플 저 하시는데 리플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인에 브릿지 통하죠. 그러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코인과의 브릿지 통화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오스가 더 빠른데 뭐 이제 요즘 더 신기술들 빠르고 막 신속한 기술들 많잖아요.
슈퍼컴퓨터 쓰는 뭐 젤리카도 있고. 근데 리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각국에 대한 그 달러에서 예를 들어 원화로 보냈을 때 그걸 환전할 수 있는 그 브릿지 통화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거래할 때마다 0.000000001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가 증발되죠. 그러면서 이제 해킹을 방지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0에 거의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래를 해도 뭐 거의 줄지 않으니까 그게 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300억 개에서 실제 스크롤 락 걸린 거가 1000억 개 물량인데 그 브릿지 통화로서 통화 가치를 활용한다고 했었을 때 이 가치가 제가 봤을 땐 1000원 정도 된다는 거죠. 차트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이 너무 아파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이렇게 내려왔다고 바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리플 뭐 이건 여기가 아니면 여기 저 뒤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리플이 이제 실제 상용화가 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리플은 자리를 잡아 나가겠죠. 등락이 이제 크지 않게끔 자리 잡아 나가겠죠. 이게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사기 싫다는 거죠. 근데 재수가 없으면 뭐 엘리엇 파동 이런 거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100원대 라인 그 밑에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리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은 일단 500원 정도, 500원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긴 할 텐데 운이 좋다면 이제 지금 500원, 600원 사이인데요. 여기서는 잘라주세요. 만약에 이 10월 중순이나 10월 달 정도에 올라가게 된다면 급등락이 갑자기 쭉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팔아세요. 무조건 파세요. 그때는 500원 위에서는 물량 분할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30%만 남겨두시든지 물리신 분들도 40, 반절만 남겨두시든지 30%라도 파세요. 이번 달 안에 500원대를 가게 된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죠?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만약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단언컨대 이 자리로 올 테니까 이때 물량 개수만큼 딱 채워 넣으시고 차익을 인출해 버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돈 버신 거예요. 최근 매매로. 그 계산은 노트에 적으셔야지. 내가 그 계좌가 몇 % 마이너스 됐다 이걸 보고 불행해하거나 행복해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서 다시 사세요. 풀매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욕심도 줄이시고 인출해 버리시라. 자, 뭐 이오스, 이더리움도 뭐 흔들거리고 있고, 그죠? 뭐 이오스도 뭐 흔들거리고 있고, 이오스처럼 이렇게 빠지고 어리고, 그죠?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그런 메이저급 종목들은 이렇다 할 흐름이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볼만한 종목은 사실상 앵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는 좀 보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게 건 게 아니라 이 정도? 10한 2원, 그래도 2배 가까이 되려나? 나중에.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살짝 들고 있죠. 그렇죠? 트레이딩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제 말을 따라 들으실 거고, 공방에 계시는 분들 안 들으실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 풀매수 해갖고 아직 전 나비들 빠지고 왜 빠지려 이렇게 새끼야 이러겠지. 뭐 근데 그것은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랭커를 여기서 이후로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좀 사볼까 말까, 또 관심을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웨디블록 이런 종목들 좀 움직임 꽤나 괜찮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네. 엘리엇 파동 카운팅은 불가능하지만 스토캐스틱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제 예정의 종목이죠. 라이트코인. 휘발이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 쉽게 건드리는 종목은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쉽지 않네요. 네. 자, 아직까지 우리가 뭐 큰 흐름에서 쉽게 매도를 할 수 있는 흐름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시장을 좀 겪어 나가시고, 그리고 내 수준이 이 시장을 몇 %짜리 단타를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면 좀 그냥 아주 조금만 사두든지, 아주 조금 사서 그냥 좀 물려있을 각오로
아주 조금만 사두시던지. 비트코인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알트들은 불안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비트는 이제 조정 받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더리움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이제 좀 선수분들, 사실 선수분들이라고 해봤자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요. 뭐 주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대의 쭈쭈 나오는 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아직까지 2월 달 정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스토캐스틱을 잘 수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가격, 볼린저 밴드도 잘 수렴시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여력에 맞게 매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재미없는 시장이다 보니 방송도 크게 재미가 없어요. 뭐 사실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혹시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부하니 오시는 분들은 공부하셔도 좋고, 그리고 뭐 주식 종목도 막 퍼 날려 오십시오. 퍼 날려 주시고, 제가 주식 차트 HTS가 좀 다루는 게 어설퍼요. 그러다 보니 뭐 차트를 보다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업비트 차트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스토캐스틱과 균형표 깔끔하게 보이는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주식 차트 좀 도구로 보시면서 연습해 나가는 거지. 그렇죠?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마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목요일 좀 어쩌면 되게 피곤한 목요일이지만 내일 또 개천절이죠. 그렇죠?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당국 난검이 당국 조선을 건국한 날, 개천절 집회하신다는 구구단체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는데, 나라 걱정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조신하게,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위였으면 좋겠고, 뭐 인터넷 시위도 너무 감정적으로 실지 마시고. 이렇게 말이 되겠나? 하여튼 조금만 힘내십시오. 금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